혼자 책을 즐겁게 읽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거의 없다. 가끔 있죠? 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 스스로 책을 좀 잘 읽었으면 좋겠다. 나 언제까지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들렸는데 혼자 글을 잘 읽고 쓰는 아이들은 판타지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고민들이 다 정상이다. 애들이면은 다 책 읽기 싫어하니까.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에 음. 이 우리 PD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네. 알렸더니 네.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 이렇게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PD님이랑 이제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네네. 이제 아이가 독서 후에 책의 내용은 잘 정리하고 전달을 한다고 해요. 근데 문장으로 된 문제는 읽으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읽고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건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나요? 긴 글은 전반적인 흐름으로 내용을 파악하지만 짧은 문장은 핵심 내용 파악도 어려워하는 초3 남아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전 사실은 이제 관찰자이자 전달자에 가깝지 완전 전문가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짧은 문장 핵심 내용 파악을 못한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 이 친구는 아마 지금 낱글자, 소리값을 정확하게 모를 확률이 있지 않나. 그런데도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한다는 거는 이 아이가 굉장히 애를 써서 나머지 힌트를 가지고서 이제 이것들을 해석해내려고 되게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아주 기본적인 과정, 소리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안타까운 거는 3학 1학기 교과서가 제가 알기로는 중심 내용 파악하기로 시작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심 내용 파악하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글밥이 좀 있고 이미 글밥 하에서 이 친구가 이해를 해서 중심 내용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아마 학교 수업 시간에 따라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커요. 먼저 장벽을 세웠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못하는 아이야. 책 읽는 거 싫어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문장으로 된 문제는 읽으려 하지 않거나 이런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마도 이 친구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굉장히 쉬운 책부터 아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초3인데 겨우 이런 책을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직 초3밖에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촬영했던 친구도 6학년인데도 2학년 수준인 친구가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초3은 이제 겨우 6개월 차이니까 지금도 늦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아이가 정확하게 소리값을 확인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소리값을 알고 있으면은 아주 쉬운 단계의 책부터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엄마들이 그럼 앉혀놓고서 가나다 이렇게 시키시는데 소리값을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보통 이거를 한글 공부라고 생각해서 되게 부정적인 리액션이 나올 때가 많은데 그 교구들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자모음, 뭐 자석 자모문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걸로 서로 뭐 퀴즈 내기라든지 말놀이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그런 과정에 소리값을 빨리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짧은 문장부터 읽어서 짧은 문장으로만 이루어진 동화책을 이해를 100%를 하는 걸 확인하신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밟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홈페이지, 당신의 문이라는 홈페이지에도 그 유아 동영상 어떤 식으로 말놀이하면 좋을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유튜브에도 사실은 선생님들께 돌려주신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찾아보시면 아이에게 적합한 방법을 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고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당신은 이제 문해력 프로그램을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책 발자국을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활용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활용 방법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책발자국은 저희 제작진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네. 책이고요. 네. 선생님들이 이제 채택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책인데 그 책은 전문적으로 그 아이들의 문해 발달을 돕기 위해서 전문가가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은 부모님들이 막 쉽게 지도를 하기에는 어려운 책은 맞아요. 그래서 아마 보시기만 해갖고는 활용 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책발자국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의 성공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데 있어요. 특징이 0단계부터 14단계까지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0단계는 굉장히 쉽거든요. 거의 단어 수준의 문장들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무리 유아 단계의 그림책들도 시중에 파는 것들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한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그 책이 되게 어려운데 그러면 아이들에게 다 실패 경험만 쌓이잖아요. 아, 책은 어려운 거. 한글은 싫어. 나는 무섭고 어려워.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실패만 쌓이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런데 이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쉬운 단계부터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단계부터 읽기 시작하면 성공의 경험을 쌓아줄 수 있다는 데 이 책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책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직접 읽어야 효과가 있는 책이고 가끔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모르는 단어의 경우에는 이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를 읽을 수 있도록 유추를 하는 정도의 지도법은 가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한 단계씩 밟아가면서 이 성공적으로 책을 한 권 읽어내는 데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성공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다음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야 다른 책들에도 흥미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 이 책뿐만이 아니라 어떤 책을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림책 읽어줘도 좋고 다 좋은데 문해력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성적이 올라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초등학교, 특히 초등 저학년에게 문해력의 가장 큰 힘은 이 자존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아, 내가 할 수 있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어. 아이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 친구들이랑.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자존감이랑 연결되는데 교과서가 너무 어렵고 선생님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러면 애들 자존감 진짜 무너져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도 친구들 다 쓰고 집에 가서 자기 혼자 알림장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애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울어요. 나만 혼자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과서를 당장 읽으면 너무 좋겠죠. 시중에 좋은 그림책을 잘 읽어도 참 좋겠죠. 하지만 그 단계로 가기 전에 아이들이 무너져 있는 자존감을 좀 이렇게 세워주고 자기 단계에 맞는 책도 이미 존재하는구나. 내가 읽을 수 있는 책도 있네. 아, 나도 하나씩 읽으면 읽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살려줄 수 있게 이 책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발자국이 0단계부터 14단계까지 있으면 이제 14단계까지 우리 아이가 다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14 수준은 초등학교 2학년 말이에요. 그래서 14 수준을 유창하게 읽으면 초등학교 3학년 1학기를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설계로 지금 되어 있는 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수준 점검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다 읽을 수 있으면은 아 우리 아이 3학년 1학기 이제 읽기 수준이구나 그 정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들이 있어요. 잠자리 독서만 하는 초1 아이, 너튜브와 게임만 자꾸 보려고 하고 스스로 책을 읽지 않는 아이, 혼자 스스로 보기도 하는데 꼭 누워서만 책을 읽는다 잘. 그리고 좀 읽기 확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확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으셨거든요. 사실 이 세 가지 질문이 저는 사실 같은 질문으로 보이기는 했어요. 아이가 혼자 스스로 책을 좀 잘 읽었으면 좋겠다. 나 언제까지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되냐. 뭐 이런 얘기로 사실은 들렸는데 그거는 어떤 부모님이든 공통적인 욕심이고 바람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는 가요. 그런 말씀 하신 이유도 이해가 가고 그런데 이제 꽤 몇 년 동안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본 결과 혼자 책을 즐겁게 읽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거의 없다. 가끔 있죠. 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애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 애는 못하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보기엔 혼자 글을 잘 읽고 쓰는 아이들은 판타지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애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혼자 이거를 좀 재밌게 하기까지는 부모님의 안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놀이라든지 소리내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셔야 아이들에게 이게 즐거운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혼자서라도 읽게 되는 거지
초등학교 1학년 혹은 3학년 정도 아이들이 혼자 책을 잘 읽어요? 혼자 독후 활동을 잘해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진짜 드문 경우. 그 정도면 거의 언어 영재 수준의 정도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타깝게도 어쨌든 부모님들의 손이 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혼자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부모님들이 아마 괴로우실 거예요. 네, 그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한 방법, 사고의 방향을 바꿔서 보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도 될까 말까. 네,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읽기 시작하고 이제 그 젖어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말씀드리 너무 죄송해요,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막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들어놓고서는 막상 방법은 어떻게 보면 다들 알고 계신 내용에 가깝고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약간 좀 힘 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든지 만약에 시간과 정성을 좀 쏟으실 수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간에 우리 아이를 바꿀 수 있다. 지금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고민들이 다 정상이다. 애들이면은 다 책 읽기 싫어하니까 그럼요. 네. 그냥 일단은 뭐든지 한번 읽어보려고 한번 같이 노력을 한번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PD님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못 넣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우선은 그 일본의 AI를 연구하는 이제 수학자 분이 쓴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다가 섭외가 잘 안 돼가지고 얘기는 못 넣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셨던 얘기가 AI 뭐 코딩, 수학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본인이 보기에 핵심은 문해력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수학자가.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지문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력이 거기에 달려있더라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앞으로 미래가 문해력이 좋아서 AI를 내가 설계하는 사람과 AI에게 직업을 뺏기는 사람 혹은 AI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나뉠 수 있다. 직업군이 크게 완전히 이분화될 수 있다라고까지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금 아직은 좀 미래의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이랬는데 작년에 미국에서 되게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났어요. 20살 넘은 디트로이트 시에서 자라난 20살 넘은 이제 청년들이 소송을 건 건데 고졸인데 막상 사회생활을 하려고 나와 보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내가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할 만큼의 교육을 못 받았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 소송의 핵심이 문해력이에요. 그래서 저희 소장을 다 봤는데 소장의 1번이 문해력으로 시작해요. 리터러시로. 그 친구가 결국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70년대부터 이런 얘기 되게 있었어요. 미국은 교육적 의료 사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교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소송을 제기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처음으로 최종 승소를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을 어떻게 지나요? 교육당국. 이 소송을 제기한 친구들도 제기한 게 너네 책임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 같은 애들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라라는 거였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시하고 그다음에 이게 소송 2건이었거든요. LA 지역하고 그 교육 예산이 엄청 파격적으로 편성이 됐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문해력 수업을 정확하게 그 증거에 기반한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여기 소송 결과가 났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원래 작년부터 이제 실현이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와서 지금 미국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제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확인을 못한 상황이긴 해요. 실제로 문해력은 전생에 걸쳐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앞으로 이게 뭐 미래에서 봤을 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특정 연령대의 뭐 공부나 학업에만 영향을 끼치는 거면은 뭐 굳이 뭐 EBS에서 뭐 공부 잘하는 방법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게 사실 공부의 뭐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까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상생활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되게 많다는 점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초중고 입학한 이후부터는
학교의 역할이 워낙 커요. 학교에서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서 이 제도적으로 문해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방법을 많이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부모님들한테만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부모님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나 다 조금씩 더 좀 신경을 쓰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 PD님과 함께 EBS 당신의 문해력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또 책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더 와닿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PD님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인터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초초방 구독자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